한국타이어 이름을 바꿨죠. 한국앤컴퍼니로 바꿨습니다. 예, 여기에 또 형제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죠. 예, 조현범하고요. 예, 그 아들들 둘이가 지금 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조현식하고요. 조현범이 동생이고 조현식이 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붙었느냐.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기업들 돈을 벌어서 지금 자식들끼리 싸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사실 그 기업을 키워준 것은 국민인데 예, 자기들끼리 재산 다툼을 한다는 게 실제로 말입니다. 반기업 정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형제의 난을 일으킨 것은 형입니다. 형. 형이 조현진, 예, 이 형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모펀드하고 합작을 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한 다음에 예, 조현범 현재 회장이죠. 구속되어 있는 회장입니다. 이 회장의 지분을 넘겠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현진하고요. 그리고 조현식하고요. 조희원 자녀죠. 자녀. 이 둘이가 합작이 되면 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MBK가 돈을 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주가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예, 공시를 했습니다. 벤츄라라는 예, 그런 법인이 이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입니다.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게는요. 예, 적게는 1931만 5,021주 20.35%에서요. 예, 2,593만 4,385주 27.32% 20%에서 27%를 시장에서 2만 원에 12월 24일까지 공개 매수를 하겠다. 2만 원에.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은 분명히 조현범 회장은 분명히 아니겠죠. 조현범 회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현식 고문하고요. 조희원 자녀하고요. 이 둘과 그 다음에 외국인 10.37% 국내 기관 투자자 및 소액 주주 예, 17.25% 여기가 대상이겠죠. 여기가. 예, 여기가 말입니다. 10.37%에서 외국인이 그리고 국내 투자자나 소액 주주가 17.25%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27.62%가 되나요? 27.62%. 27.62%면 결국 말입니다. 최대 27.32%를 인수하겠다는 그 생각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를 다 인수하면 조인식 고문과 조희연 자녀의 지분까지 합치면 절대 주주가 되는 거고요. 조현범 현 회장은 퇴진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말입니다. 형제의 난의 핵심입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예, 이게 돈에 눈이 멀어서 예, 국민들에게 기업이 저렇지 그러니까 기업은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국가 간이 투철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국민에 대한 생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끼리는 암투가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전 정리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가에게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전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나요?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싸워가면서 기업들의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훼손하는 건가요? 참
참 답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차 형제의 난 벌써 말입니다. 2020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조양태라고 되어 있는데 조양래입니다. 조양태가 아니고 조양래 명예회장. 다시 말해서 조현식 고문과 조현범 회장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지분이 23.59%였는데요. 이 지분이 둘째 아들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게 장외 거래에서 모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42.90%가 됐고요. 그 이후에 큰형인 조현식 고문이 성년 후견, 다시 말해서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이렇게 가져간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법정 대립에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범 동생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사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해서요.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사저를 고치는 데 쓰고 본인의 차를 사는 데 썼다는 이유로 사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죠.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를 보고 있으니까 더럽다. 정말 더럽다.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만큼 말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루어지고요. 그것도 외부 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다툼이 더 격화가 된다는 것, 그만큼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치인들 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내로남불하는 거냐. 기업인들이, 그것도 창업자도 아닌 어느 1세 2세가 기업의 경영권을 쥐기 위해서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다툼을 하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죠?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저는 썩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투자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투자입니다. 지금 한국타이어가 이렇게 2차 형제난이 일어나니까요. 그것도 지금 주가가 11,000원, 12,000원, 13,000원 하던 주가를 2만 원에 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2023년 12월 4일에 12,840원이 16,820원까지 올라가더니요. 어제는요. 21,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적대적 M&A가 걸리면요. 양쪽에서 주식을 사고자 난리를 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M&A라고 하더라도요. 적대적 M&A가 붙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2023년 8월 25일 1410원에 대비해 보면 2배 올랐죠. 2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뭐가 이상하느냐. 벌써 말입니다. 11월 7일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11월 7일. 10월 26일에 11,370원이었는데 올랐어요. 이거 제가 봐서는 정보가 센 것 아닐까요? 아마 선행 매매가 있었던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SM엔터 인수할 때
카카오가 선행 매매를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수를 할 수 있을 거냐? 아마 말입니다. 조현범 회장의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조현범 회장의 지분이 42.03%잖아요. 워낙 조현범 회장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10.37%, 국내 기관 소액 주주 17.25% 이거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조현범 회장이 당장 말입니다. 8%만 더 확보해버리면 조현범 회장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래되는 주식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조현범 회장이 42.08%, 조현식 고문이 18.93%, 조희연 차녀가 10.61% 가지고 있으니 이게 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투자라는 게 저는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지 무리한 투자는요 꼭 화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라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 책임 하에 투자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